눈 내리는 강원도의 산길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하얀 눈이 도로를 덮고 차가운 바람이 나무 사이를 휘몰아쳤다. 겨울의 냉혹함이 이 외딴 지역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두 마리의 진도견이 버려져 있었다. 그들을 실어 날랐던 차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엔진 소리가 두 마리가 홀로 남겨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였다. 떠난 이들은 뒤돌아보지 않았고 후회도 없었다. 그저 그들에게 강요된 냉혹하고 불공평한 운명일 뿐이었다. 두 마리 중 작은 암컷 하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귀는 모든 소리, 바람의 움직임, 발 아래의 모든 이상한 감각을 포착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세상은 항상 이런 것이었다. 어둠의 공허와 끊임없는 불확실성. 하나는 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고 하늘도 태양의 밝음도 주변 사람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림자 속에 묻혀 살아왔다. 그녀의 유일한 안내자는 항상 언니 별이었다. 별은 그녀 옆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익숙한 고향의 냄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도로에서는 이전에 들리던 환영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이었다. 별은 주변을 살펴보며 보호 본능이 솟아올랐다.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항상 그랬듯이 하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털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나 여기 있어라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는 그것을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항상 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언니의 접촉은 그녀의 나침반이었고 이 세상에서 그녀를 안심시켜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별이 그녀의 눈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다. 별은 항상 보호자 역할을 했다. 하나가 첫걸음을 떼다가 망설이면 별이 그녀를 인도했다. 하나가 이상한 소리에 겁을 먹으면 별은 그녀 곁에 있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이 놀 때면 별은 하나가 따라올 수 있도록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했다. 하나가 길을 잃지 않도록 별은 달릴 때마다 조금 일찍 멈추곤 했다. 그리고 지금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그녀가 필요했다. 추위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별은 그들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로? 그 가혹한 환경에서는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공기의 냄새를 맡고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익숙한 향기를 찾았다. 하지만 있는 것은 먼지와 바람뿐이었다.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별 안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별이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뭔가 잘못된 것이었다. 밤은 빠르게 깊어지고 바람도 더 강해졌다. 별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움직여서 대피소를 찾고 어딘가 웅크리고 이 악몽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별은 다시 한번 하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믿었다. 그녀는 항상 믿었고 별이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방향도 목적지도 희망도 없이 두 마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다. 하나는 인도하고 다른 하나는 믿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었다. 그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모든 영웅이 망토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니다. 4개의 발과 거대한 심장을 가진 영웅들도 있다. 별은 하나를 보호하는 것을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충성심은 인정받아 마땅했다. 도로의 침묵은 두려웠다. 밤이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면도날처럼 몸을 관통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별은 주변을 둘러보며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아스팔트와 어둠의 끝없는 공허뿐이었다. 하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 장소의 냄새는 그녀에게 낯설었고 강한 바람은 그녀를 불안하게 하는 소리를 가져왔다. 그녀의 작은 몸은 추위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도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얼굴에 부드럽고 친숙한 감촉이 그녀를 조금 안심시켰다. 별은 거기 있었다. 별은 항상 거기 있었다.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별은 빨리 행동해야 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본능이 외쳤다. 하지만 어디로 갈까?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하나는 길의 모든 단계에서 그녀가 필요했다. 별은 항상 그랬듯이 하나의 몸에 몸을 기대며 동생을 인도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길은 거칠고 돌이 많았다. 그것은 그들의 섬세한 발을 아프게 했고 바람은 울부짖으며 별이 식별할 수 없는 멀리서 오는 냄새를 가져왔다. 그녀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하나에게 무서운 괴물처럼 들렸고 하나는 새롭고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가 멈출 때마다 별은 돌아와 그녀의 얼굴에 코를 비비며 자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분이 지나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났다. 걸음마다 대피소를 찾을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 보였다. 별의 배는 꼬르륵 소리를 내고 하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가끔씩 멀리서 불빛이 나타나고 두 마리 진도견이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하는 안타까운 광경에 무관심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별은 차가 다가올 때마다 날이 바뀌는 것을 느끼며 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는 차를 보지 못했지만 땅의 진동을 느끼고 소리를 들었다. 무서운 엔진 소리가 천둥처럼 다가왔다가 지나갔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는 본능적으로 웅크리고 떨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진정시켜주는 언니 별의 몸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만지며 낮고 위안을 주는 소리를 내어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별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피로감은 증가하고 추위도 증가할 뿐이었다. 잠시 방심한 사이에 하나는 넘어졌다. 그녀의 작은 몸은 도로에 쓰러졌고 작은 고통의 신음소리가 그녀에게서 새어나왔다. 별은 충격을 받고 그녀의 얼굴을 핥고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하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녀의 근육은 이미 더 이상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별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하나가 더 이상 혼자서 걸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별은 망설임 없이 항상 그랬듯이 동생을 보호하는 일을 수행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코로 밀기 시작했고 하나를 발 위에 올리려고 했다. 그리고 하나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되자 별은 다른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마치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녀의 피부를 부드럽게 물기 시작했다. 하나는 피곤했지만 믿었다. 그녀는 항상 믿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섰다. 그리고 본능, 사랑, 그리고 하나를 살려야 할 필요성에 이끌려 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었다. 별에게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운명은 하나, 동생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배고픔이 침묵의 그림자처럼 다가와 하나의 뱃속을 압박했다. 그 불편함은 그녀에게 처음 느껴지는 것이었다. 항상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릇에 음식을 담고 신선한 물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고 별만 남아 있었다. 하나는 몸이 약해지고 피로 때문에 계속 걷기가 어려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신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필사적인 외침이 아니라 마치 별에게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부드러운 신음소리였다. 별은 즉시 멈추어 동생을 바라보았다. 잠시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녀는 하나가 약해지고 있으며 음식 없이는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별은 동생에게 먹일 것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근처에 음식 냄새도 없고 잠재적인 음식 원천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동물의 발자국도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음식을 찾기 위해서는 별이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녀는 단단한 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쉬고 있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홀로 두는 것은 위험했지만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더 위험했다. 별은 잠시 망설였다. 보호 본능이 동생 곁에 있어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사랑은 또한 그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에게 다가가 마치 곧 돌아올게 기다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얼굴을 밀었다. 하나는 그 감촉을 느끼고 조금 안심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항상 별을 믿었다. 그리고 별은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조용했다. 그녀의 예리한 코는 음식의 냄새, 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징후를 감지하려고 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빨리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별이 떠나자 하나는 혼자 무력해져 웅크리기 시작했다. 한때 으스스했던 도로의 침묵은 이제 동생의 위안이 되는 존재 없이는 더 악화된 것 같았다. 그녀는 몸을 둥글게 말고 한때 별의 몸에서 나왔던 따뜻함을 찾으려 했다. 그때 무언가가 바뀌었다. 바람은 다른 냄새를 가져왔다. 무언가 무겁고 강한 도로의 냄새였다. 하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했다. 발톱 소리는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천천히 움직이는 무언가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하나는 볼 수 없었지만 그 존재를 느꼈다. 그때 낮은 으르렁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의 작은 몸은 경직되었다.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호흡은 빨라지고 가슴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다시 소리와 발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로 옆 들판에서 한 쌍의 눈이 그림자 속에서 빛났다. 작은 하나의 냄새를 맡고 있는 야생동물이 무방비한 먹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쉬운 표적에 불과했다. 하나는 강한 냄새를 맡고 조금 물러섰다. 하지만 별의 안내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포식자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고 으르렁 소리는 더 격렬해졌다. 그것은 공격하려고 했다. 그리고 폭풍 속의 번개처럼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력하고 맹렬하며 결단력 있는 심장 박동. 작은 전사 별이 전력을 다해 달려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고 그녀의 마음은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가득 찼다. 별은 망설임 없이 하나와 위협자 사이에 몸을 던졌다. 마치 그녀를 만지고 싶다면 나를 통과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으르렁거렸다. 포식자는 충돌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설였다. 그것은 잠시 별을 바라보며 싸울 가치가 있는지 판단했다. 하지만 별은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빨을 드러내고 방어 본능으로 가슴을 부풀리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짜증난 으르렁 소리를 내며 포식자는 떠나기로 결정했다. 별은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털을 곤두세우고 시선은 동물이 사라진 방향을 계속 바라보았다. 위험이 사라졌다고 확신한 후에야 그녀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떨고 있었지만 언니의 얼굴 터치를 느끼자 몸이 풀어졌다. 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하나 옆에 누워 그녀에게 기대어 안심을 전하려 했다. 도전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길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별은 이제 한 가지를 알았다. 그녀는 결코 다시 하나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태양은 지평선에서 천천히 내려갔고 사람 없는 도로에 금색과 주황색 물결이 퍼졌다. 바람이 아래에서 불어와 잊혀진 곳의 먼지와 건조한 냄새를 가져왔다. 별은 여전히 하나 옆에 누워 있었고 작고 마른 몸을 동생의 몸에 밀어붙였다.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본능은 하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다가오는 것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으로 자신들을 둘러싼 잔인한 세계를 봉쇄할 수 있는 것처럼 불안하게 주변을 살펴보며 모든 위험 징후를 주시했다. 그때 무언가가 오후의 완벽한 침묵을 깨뜨렸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 처음에는 웅웅 소리, 그 다음에는 엔진의 깊은 울림이 울려 퍼졌다. 별은 털을 곤두세우고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 소리는 익숙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이미 몇 대의 차가 그들을 지나쳐갔는가? 마치 그들의 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들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별은 몇 번이나 보았는가?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헤드라이트가 더 밝아지고 다가오는 밤의 어둠을 인공적인 빛이 가르고 있었다. 차는 다가왔지만 놀랍게도 지나치지 않았다.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가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마침내 엔진이 멈추자 별은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옆에 있는 하나도 분위기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는 빛을 볼 수 없었고 차가 거기에 멈춰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지만 언니의 몸이 긴장된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공기가 바뀐 것 같았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나는 즉시 떨기 시작했고 반사적인 두려움으로 작은 근육이 경련했다. 별은 생각 없이 동생 앞에 서서 가슴을 펴고 앞발을 단단히 땅에 디뎠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녀의 모든 부분이 그것을 느꼈지만 본능이 더 강했다. 만약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하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들은 먼저 그녀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도로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태양빛에 두 개의 그림자가 생겼다. 부부였다. 남자와 여자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두 마리 개 앞에 서 있었다. 그 광경은 비참했다. 두 마리의 작고 연약한 진도견이 인적 드문 곳에 버려졌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더러움이나 엉킨 털 아래 보이는 갈비뼈가 아니라 별이 하나를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서 있을 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그녀의 몸은 방패처럼 기능했다. 여자는 침을 삼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쪼그리고 앉아 손을 뻗어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별은 거의 경고와 같은 낮은 으르렁 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공격적이지 않았고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을 신뢰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을 버렸다. 이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시간이 걸릴 것임을 깨달았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약간 움직였다. 그녀는 그녀 앞에 뻗어진 손을 볼 수 없었다. 그녀가 느낀 것은 새로운 냄새와 다가오는 몸의 이상한 열기뿐이었다. 생각 없이 그녀의 코가 여자의 손바닥에 닿았다. 침묵이 이어졌다. 하나는 처음에는 움츠러들었지만 그 감촉은 무언가 달랐다. 차갑지 않고 갑작스럽지도 않고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별은 숨을 멈추고 모든 것을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몸에 모든 섬유질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마치 거기에 위험이 없다고 느꼈다는 듯이 여자의 손에 다가가는 하나의 모습이었다. 여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천천히 하나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고 별은 한 번도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몸짓과 속삭임에는 위협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모든 버림과 고통 속에서 무언가가 바뀐 것 같았다. 그때 하나는 부드러운 팔이 그녀를 들어올리는 것을 느꼈다. 강제로 하거나 서두르는 것이 아니었다. 조심해. 별은 처음에는 가슴에 불안이 남아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엔진이 다시 살아나 울렸고 두 마리 개에게는 끊임없는 낯선 소리가 들렸다. 차의 흔들림은 한때 무서웠지만
이제는 점차 마법에 걸린 듯한 정지 상태가 되었다. 차 안의 따뜻함은 상쾌했다. 추위 속에서 며칠을 보낸 후 더 이상 편안함과 같은 것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는 머리를 뒤로 눕히고 편안히 쉬기 전에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다. 오랜만에 그녀의 연약한 몸은 추위나 두려움으로 떨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다음 단계,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녀는 안전했다. 하지만 별은 자신을 같은 방식으로 내맡길 수 없었다. 그녀의 경계하는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주변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차의 냄새는 다르고 밖의 소음은 멀리서 들리고 흐릿하게 느껴졌고 지금 그녀를 안고 있는 손의 부드러운 느낌은 그녀에게 아직 신뢰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공격적이지 않았고 불친절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낯선 사람이었고 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은 그녀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쳤다. 그 여정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다. 별은 쉬지 않았고 모든 커브마다 차가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그녀의 몸은 긴장했다. 하지만 하나는 마치 불안의 무게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별은 그것에 안심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새로운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 찼다. 아스팔트도 먼지도 버려진 것도 아니었다. 깨끗하고 쾌적한 향기였고 별은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지만 어쩐지 적대적이지 않은 냄새였다. 집 안으로 인도되면서 부드러운 손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 환경은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바닥은 거칠거나 차갑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했다. 공기에는 위험한 냄새가 없었고 오히려 새롭고 안전한 무언가의 냄새가 퍼져 있었다. 별은 여전히 호흡이 빠르고 근육은 위협으로 보이는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가 부드러운 수건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인간적인 감촉에 두려움 없이 기대는 동생을 보았을 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하나는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그녀를 감싸는 손의 애정을 느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 감촉은 이전의 것과는 달랐다. 따뜻하고 사려 깊고 서두름이나 강함이 없고 단지 위안을 주었다. 처음으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두 번째 놀라움은 음식이었다. 별은 다가가기 전에 망설였지만 그 냄새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이었다. 의심보다 배고픔이 더 컸다. 물과 음식의 맛은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침묵의 약속 같았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이 왔다. 조용한 구석, 그들이 마침내 쉴 수 있는 부드러운 공간. 하나가 잠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접힌 이불에 가라앉았고 몇 초 내에 그녀의 가슴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리듬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동생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버려진 이후 처음으로 하나가 불안의 무게 없이 잠든 것이었다. 그것은 평화롭고 너무 편안해 보였다. 어쩌면 별도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한숨을 내쉬고 그녀의 몸은 힘을 잃었고 오랫동안 경계를 유지했던 그녀의 눈은 마침내 감겼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들과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다. 대피소가 움직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을 때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었다. 갓 내린 커피 향기, 흥분된 목소리, 바쁜 발소리 등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복도를 오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동물을 팔에 안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데려갈 친구를 찾고 있었다. 별과 하나는 작은 몸을 나란히 하고 드문 평화의 순간을 즐기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때 그들을 발견했다. 먼저 별의 용감하고 방어적인 자세에 끌린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그 작은 개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힘을 보여주었는지 감탄했다. 그때까지 인간으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별은 얼굴을 들고 경계하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으르렁거리지는 않았다. 그 여자는 무언가 친절한 느낌이 들었고 기분이 좋았다. 한편
대피소의 다른 쪽에서는 한 가족이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섬세함과 가장 가벼운 접촉에도 다정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평온한 기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게 했고 그들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단지 집을 찾고 있는 몇 마리의 강아지 이상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의 절반이었고 서로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서로를 통해서만 세상을 아는 두 영혼이었다. 그 후 운명은 잔혹하게 움직였다. 결정이 내려지고 서명되었지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먼저 잡힌 것은 별이었다. 그녀를 선택한 여성은 그녀를 팔에 안았고 처음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처음으로 신뢰를 갖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 감촉은 그녀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차갑지 않고 가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얼굴을 들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다. 하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별은 즉시 알아챘다. 마치 번개처럼 그녀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호흡은 통제할 수 없이 빨라졌고 절망이 그녀의 작은 몸을 장악했다. 앞발은 여성의 무릎 위에서 발버둥치기 시작했고 탈출하려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녀를 붙잡고 있는 팔은 너무 강했다. 그녀는 그 힘에 저항하고 얼굴을 좌우로 돌리며 하나를 찾았지만 모든 것이 통제 불능으로 보였다. 그녀는 동생에게 소리치려고 했고 필사적인 울음으로 큰 소리로 짖었고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그 공간을 뚫고 하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릴 수 있을 것처럼 했다. 하지만 하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작은 맹인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임시 침대에 웅크리고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고 별이 여전히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별은 더 몸부림치고 더 크게 짖으며 누군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그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시도하기 전에 문이 닫혔고 마지막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별의 세계는 둘로 나뉘었다. 대피소의 다른 쪽에서 하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항상 그곳에 있던 별의 냄새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그녀 주변의 공기는 텅 빈 것 같았다. 다른 종류의 침묵이 그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작은 머리를 들고 냄새를 맡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빨라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옆에 없으면 세상은 더 무서운 어둠이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들어올렸다. 대피소에서의 인간 접촉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낯선 냄새였다. 그 감촉은 매일 그녀에게 먹이를 주고 그녀를 씻겨주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호흡이 흐트러지고 작은 몸이 굳어졌다. 뭔가 잘못되었다.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별은 어디에 있었지?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언니의 냄새를 찾았지만 그녀가 맡은 것은 다른 냄새뿐이었다. 그녀가 아는 것이 아닌 것. 팔의 감촉. 그녀는 움츠러들려고 했고 그녀를 인도해줄 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찾은 것은 귀를 찢는 공허함뿐이었다. 그녀는 별이 언제 떠났는지 그녀를 찾는 동생의 필사적인 눈을 그녀가 좌절하여 탈출하고 그녀에게 가까이 가려는 시도를 보지 못했다. 하나는 단지 그것을 느꼈다. 공허함, 침묵, 부재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운명은 정해진 것 같았다. 그들은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항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다. 새 집에서의 첫날은 새로운 시작이자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의 안도감이어야 했다. 그것은 별이 마침내 휴식을 취하고 지친 작은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때여야 했다. 공포가 마침내 위안으로 대체되었을 때 집은 아늑하고 좋은 냄새가 났고 만질 수 있는 모든 표면은 부드러웠다.
그들은 그녀에게 부드러운 침대, 신선한 음식, 추위, 배고픔,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조용한 구석을 제공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았다. 별은 자고 싶지 않았다. 먹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측면에서 반대쪽으로 걸어 다녔고,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모든 구석을 검사했고, 귀는 가장 작은 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였고, 코는 지치지 않고 공기의 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어디를 봐도 얼마나 자주 멈추어 귀를 기울이거나 익숙한 냄새를 찾아도 하나는 거기에 없었다. 그녀를 둘러싼 공원은 견딜 수 없었고 그 부재감은 커져서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언니는 어디에 있었지? 왜 그녀는 더 이상 그녀 옆에서 그녀의 평화로운 호흡을 들을 수 없었을까? 왜 그 냄새가 사라진 걸까? 별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는 별 없는 세상을 알지 못했고 이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동생의 익숙한 터치, 그녀를 인도하고 안심시켜 주던 그 따뜻한 안락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은 이상했고 들어보지 못한 소리와 냄새가 맞지 않았다. 별은 어디에 있지? 그녀는 어디로 갔지? 왜 아무도 그녀가 아는 유일한 언어로 그녀에게 말하지 않을까? 미묘한 터치, 가까운 호흡, 항상 그녀에게 기대는 따뜻함.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별은 쉴 수 없었고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무리 애정을 받고 달콤한 목소리로 불러도 그녀 안에 무언가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다. 뭔가 잘못되었고 중요한 것이 빼앗겼다. 하나도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신음소리였지만 불하는 소리로 바뀌었다. 하지만 밤이 내리고 침묵이 더 차가워지면서 슬픔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언니를 부르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고 그리고 더 강하게 울었다. 그녀의 웅크린 몸은 추위가 아닌 두려움에서 떨었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은 어둠이었다. 별이 그녀의 존재로 채웠던 일반적인 어둠이 아니라 공허하고 무한한 어둠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하나는 자신이 괜찮은지, 두려운지, 누군가가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지 몰랐다. 벽 너머, 다른 집에서, 별도 그녀에게 소리치고 있는지 그녀는 몰랐다. 그들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 안에 무언가가 어떻게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드러운 아침이 밝았다. 태양이 부드러운 빛으로 별의 새 집에 들어와 그녀의 것이어야 할 구석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의 새 주인은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깨어났고 그녀가 구한 작은 개의 신뢰를 얻을 새로운 기회를 기대했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가 누워있는 것을 본 구석을 바라보자마자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주인은 처음에는 별이 조용히 불렀고 그녀가 단지 구석에 숨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안의 침묵이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녀는 복도를 뒤지고 가구 밑을 살펴보고 뒷마당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개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 멀리 가 있었다. 그곳에 도착한 이래 그녀의 몸은 한 번도 완전히 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장소를 집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외치고 있었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했다. 그 아침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결정을 내렸다. 본능이 더 크게 소리쳤다. 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녀 안에서 외치는 무시할 수 없는 충동처럼 강한 보이지 않는 부름에 따랐다. 이성을 넘어선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가 그녀의 작은 몸을 앞으로 밀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호흡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피부를 면도날처럼 자르는 일은 아침의 차가움은 문제가 아니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어두운 거리의 위험도 길의 불확실성도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달렸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려, 하지만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모든 섬유질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발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닿았다. 긴장하고 지친 그녀의 근육은 휴식을 원했지만 별은 그녀의 피로를 무시했다. 바람이 그녀의 얼굴에 불어와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들 주변의 세계는 흐릿하게 지나갔다. 모두 똑같아 보이는 도로, 벽, 가로등, 건물의 그림자.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바람을 타고 찾으려고 하는 냄새였다. 부재의 감각이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고 그녀 자신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거리는 열려 있었다. 단지 몇 개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뒤에서는 자동차 경적이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 자신의 발이 땅을 치는 소리만이 울렸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냄새를 맡고 얼굴을 좌우로 돌리고 공기를 느끼고 찾고 그녀를 인도할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을 계속 따랐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하나가 아직 새 집의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추위가 아닌 그녀보다 더 커 보이는 공허함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잘 자지 못했고 편안하게 쉬지도 못했다. 그녀를 위로하려는 새로운 사람들의 부드러운 접촉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달콤한 말,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침대. 그녀 안에서 자라난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별의 냄새를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 주변의 침묵은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밤은 천천히 잔인하게 내렸다. 별 없는 1분 1초는 영원과 같았다. 하나는 얕은 호흡을 하며 남아있는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마치 주변의 어둠이 이전보다 더 커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전에는 별이 그녀의 세계를 채웠고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그것은 그녀 주변에 안전한 것이 있다는 유일한 단서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다. 그때 무언가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다. 작은 몸에 부드러운 떨림이 흘렀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의 피부를 쓰다듬은 것처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떨었다. 호흡이 순간적으로 바뀌었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그녀의 무언가가 그곳에 속하지 않았다. 그곳에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새 집의 냄새뿐만이 아니었다. 더 친숙한 무언가가 대기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치 그녀의 마음이 닿으려고 하는 먼 기억처럼 희미했다. 하지만 매 초마다 그것은 강해졌다. 하나는 마치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코를 찡그렸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별은 너무 멀리 있었다. 그녀가 거기에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공기의 냄새를 더 깊이 맡았고 그녀의 작은 심장이 가슴 속에서 빠르게 뛰었다. 그것은 실제였다. 그것은 그녀였다. 익숙한 냄새,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 안심시키는 것, 사랑. 그녀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 그녀가 알고 있던 따뜻함. 귀여운 언니, 별. 별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낯선 길을 건너고 복잡한 인도를 피하고 어두운 골목과 조용한 거리를 지나갔다. 몸은 아팠고 발은 피곤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녀를 따랐다. 하나의 그녀를 하는 체리의 냄새, 그리고 바람 속에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그것은 그녀의 나침반이었고 세상에서 유일한 참조점이었다. 그녀는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하나가 어딘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은 공허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별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걸음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 후 날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첫 태양빛이 하늘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별은 그것을 느꼈다. 냄새가 더 강해졌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강해졌다. 그녀는 가까이 있었다. 다른 한편 하나는 아직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눈을 감고 얕은 호흡을 하고 있었다. 마치 숨을 쉴 때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후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녀의 감각이 깨어났다. 공기 중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작은 몸에 떨림이 흘렀다. 그런 다음 익숙한 냄새가 방 안에 넘쳐났다. 그녀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빨라졌다. 그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단지 꿈이고 갈망의 잔인한 환상일까? 하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코는 공기의 냄새를 더 강하게 맡았고 그녀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소리를 들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모든 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들렸다. 작은 발이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 망설이면서도 결연한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움직임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별이었다. 하나는 볼 수 없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냄새가 거기에 있었고 소리가 거기에 있었고 항상 그녀를 감싸던 따뜻함이 돌아왔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녀의 작은 꼬리가 마치 현실을 시험하는 것처럼 이것이 진실인지 이해하려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나는 일어서려고 힘을 주었다. 그녀의 몸은 아직 약했지만 아무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어색한 움직임으로 그녀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냄새를 향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 존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항상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계속 나아갔다. 왜냐하면 별은 그녀의 안내자였고 안전이었고 그녀의 다른 반쪽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난 후, 추위 후, 공포 후, 고통스러운 이별 후 하나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촉을 느꼈다. 별의 코가 그녀의 코에 닿았다. 따뜻하고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절망이 사라졌다. 하나는 언니에게 기대었다. 그들은 마치 부재의 시간을 메우려는 것처럼 서로에게 다가갔다. 별은 헐떡이며 그녀 옆에 누워 항상 그랬듯이 몸을 동그랗게 만들었다. 마치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나는 그들이 헤어진 이후 처음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몸은 완전히 편안해졌다. 피로는 평화로 바뀌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공허함도 사라졌다. 옆에서 별의 따뜻함을 느끼며 그녀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다. 그들을 찾으러 나간 새 가족들은 마침내 그들을 함께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잠시 서서 말없이 그들 앞에 펼쳐진 감동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우연히 헤어진 두 마리의 작은 개가 아니라 서로의 일부였고 다시는 그들을 갈라놓을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었다. 별과 하나의 재회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잠시 동안 그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 서로에게 기대는 모습에는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아직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의심은 그 순간에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는 헤어질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명백해 보였지만 새로운 딜레마가 생겼다. 누가 그들을 데려갈 것인가? 개를 입양한 두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개들을 헤어지게 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회의 충격은 아직 남아있었고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익숙한 장소로 돌아오는 동물의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였고 사랑과 충성심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의 본질에 닿는 무언가였다. 그들 중 누구도 별과 하나가 다른 집으로 끌려가기 전에 공유했던 역사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두 작은 생명체에게 이별이 절망, 공허, 공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들은 단지 집을 찾고 있는 두 마리의 약한 강아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 별은 결코 단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경계하는 시선, 불안한 태도, 새 집에서 애정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은 고집의 징후가 아니라 임무의 징후였다. 그녀는 자신의 일부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 안에 굴복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는 결코 그저 부드럽고 무력한 개가 아니었고 의심 없이 주변의 새로운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개가 아니었다. 평온해 보이는 것은 사실 포기였다. 별이 없으면 그녀의 세계는 공허한 공간이었고 방향도 안전도 항상 그녀를 인도해주던 따뜻함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자매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유대였다. 논리를 넘어선 사랑, 말이 필요 없는 그저 존재하는 사랑. 너무 강한 유대감이어서 잔인한 운명조차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에 직면하여 새로운 딜레마가 생겼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 둘 다를 가질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 새 주인들은 그들에게 애착이 생겼다. 그들은 수일 동안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 집을 준비하고 사랑과 안전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품고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행복한 세월을 보낼 기대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 마리에게 주는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헤어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지만 헤어지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이미 형성된 유대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이미 싹트기 시작한 유대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어른들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큰 소리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둘 모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족뿐이고 다른 가족은 그들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그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양쪽 모두에게 불공평해 보이는 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인간들이 논쟁하는 동안 별과 하나는 분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함께 그곳에 누워 있었다. 그들에게는 의심도 갈등도 없었다. 함께 있는 한 어디에 있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집이 크든 작든 장난감이 새 것이든 낡았든 음식이 화려한 그릇에 담겨있든 단순한 그릇에 담겨있든 상관없었다.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그들에게 행복을 의미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익숙한 접촉, 상대방의 따뜻함, 안심시키는 냄새였다. 중요한 것은 하루가 끝날 때 옆에 있는 상대방의 평화로운 호흡, 코의 부드러운 감촉,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양 가족의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은 누가 개를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개들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가족 사이에 침묵이 무거웠다. 아무도 먼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미 명백한 것을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별과 하나는 다시는 떨어질 수 없다. 두 마리 개의 재회는 그들의 사랑이 깨질 수 없는 논리를 넘어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그들을 데려갈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누가 포기할 것인가? 새 주인들은 마치 하루도 떨어져 지내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함께 누워있는 두 마리 개를 바라보았다. 별은 코를 하나의 몸에 대고 있었고 마침내 평온해 보였다. 하나는 그때까지 그녀를 질식시켰던 부재의 무게에서 해방되어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세계는 다시 완전해졌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까? 어느 가족이 그들을 가질 권리가 있을까? 양 가족 사이의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고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려앉았다. 딜레마는 명백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감정은 격앙되어 있었고 시선은 서로 껴안고 있는 강아지들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표정은 불확실하거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본 것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을 다시 헤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둘 다 저지르고 싶지 않은 잔인한 행위였다. 긴장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족 중 한 명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했다. 별을 데려간 부부는 무언의 표정을 교환했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데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마치 답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단지 소리내어 말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남자는 심호흡을 하고 마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어깨를 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지만 얼마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확신이 있었다. 이 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예상치 못한 바람처럼 공기를 가르며 나왔다. 잠시 동안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그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문장을 흡수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한편 별과 하나는 이전과 똑같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쪽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들은 오직 연결된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순간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지 못했다. 또는 아마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남자는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럽지만 확고했고 사랑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부드러움이었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둘 다 데려가겠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침묵은 달랐다. 더 이상 이전처럼 망설임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어려운 결정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던 무언가의 침묵이었다. 다른 가족도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하나를 바라보며 그녀의 작은 몸이 더욱 별에게 기대는 것을 보고 그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들은 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온 순간부터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녀와 긴 행복한 삶을 함께할 기대를 가졌다. 그들은 밤을 새워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걱정하고 그녀를 가족의 일부로 느끼게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도 이해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의 부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사랑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재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에서 빠진 부분이었다. 그 순간 모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였다. 결정이 내려졌다. 별과 하나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치 공기의 변화를 느끼는 것처럼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챈 것처럼 두 마리 작은 개는 약간 움직였다. 영원한 보호자인 별은 마치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이 고개를 들고 공기의 냄새를 맡았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볼 필요가 없던 하나는 단지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언니에게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더 이상 헤어짐은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느꼈다. 이전에는 가만히 있던 것처럼 보였던 꼬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작은 동작이었지만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집을 마침내 찾은 것처럼 두 마리 진도견의 심장은 동시에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벽, 가구, 울타리가 있는 정원으로 만들어진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크거나 작은 집으로 정의되는 집이 아니었다. 그들의 집은 항상 서로였다. 안도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항상 그 편안한 감촉, 그 익숙한 따뜻함, 그 냄새였다. 그들이 함께 있는 한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 푹신한 침대에서 자든 차가운 바닥에서 자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하루가 서로의 숨소리, 털에 코를 대는 감촉,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양 가족의 마음에 남아있던 의심은 사라졌다. 결국 문제는 별과 하나 중 누가 누구의 곁에 남느냐가 아니라
누가 두 마리의 이야기를 함께 계속하게 할 영광을 가질 것인가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집은 별과 하나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임시 피난처, 복도 또는 혼자서 적응해야 하는 길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이었고 첫 순간부터 존재의식, 안정감, 이제 아무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의 향기가 나는 공간이었다. 그들이 도착하자 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새로운 환경의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다. 그녀의 본능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랬듯이 모든 구석을 냄새 맡고 소리를 매핑하고 길의 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달랐다. 긴급함이나 두려움이 없었고 그녀를 항상 경계하게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는 끊임없는 불안감이 없었다. 이제 별은 평온했다. 하나가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를 찾을 필요가 없고 눈을 반쯤 뜨고 자야 할 필요가 없고 옆에 빈 공간을 느끼거나 깨어났을 때 동생이 사라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헤어진 날부터 그녀가 안고 있던 긴장, 그녀의 심장 박동마다 함께했던 조용한 고통도 사라졌다. 중요한 것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하나도 망설였다. 그녀 발 아래의 바닥은 달랐고 소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울려 퍼졌고 냄새는 이상했다. 잠시 그녀는 별과 헤어진 날과 같은 불안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대체품이고 그녀가 자신의 부재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안이 공포로 바뀌기 전에 무언가가 일어났다. 부드럽고 익숙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터치. 별의 몸이 가볍게 그녀에게 닿았고 말없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했다. 인내심 있고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이곳이 올바른 장소였다. 날이 지나고 그들은 점차 진정한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헤어질 두려움은 없었다. 한때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짓누르던 절망은 더 이상 매일 아침 그들을 괴롭히는 유령이 아니었다. 이제는 일상의 리듬이 달랐다. 평화로운 리듬, 고요한 리듬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들고 나란히 걸었지만 더 이상 불안은 없었다. 한때는 잔인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세계는 이제 마침내 사랑이 승리하는 장소가 되었다. 별은 여전히 하나를 도왔지만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절망도 없고 시간과 싸우거나 운명에 저항할 필요도 없었다. 맹인 자매의 모든 발걸음은 신중하게 안내되었다. 모든 움직임은 주에 깊게 관찰되었다. 모든 작은 실수는 별이 옆에서 보호해 주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별도 이제 쉴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뒤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한때 불확실했던 내일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날이 온다. 하나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을 것이다. 한때 오직 외롭고 무서운 어둠만 알았던 하나도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걸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세계에서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그들의 우주에는 이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별이라는 고정점이 있었다. 별은 항상 그곳에 있어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녀의 지지대이자 안전이자 가족이었다. 이제 마침내 그들은 집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벽, 가구 또는 햇빛이 비치는 파티오가 아니었다. 그들의 진정한 집은 항상 서로였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도 불안도 이별도 없이 이 집은 영원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혈연관계, 가계도의 이름, 인생에서 부과되는 의무 등으로 대답하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이란 그것뿐일까? 모든 것이 누가 같은 피를 공유하는지, 누가 공통된 출생 이야기를 공유하는지에 달려 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결국 가족이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를 찾아내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는 사람들이다. 가족이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거리로 좁혀지지 않으며 운명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다. 별과 하나는 서로를 보지 않고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첫 순간부터, 첫 호흡부터 그들은 하나였다. 하나가 길을 잃었을 때 별이 그녀를 인도했다. 별이 두려워했을 때 하나는 그들이 함께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 상관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별은 진정한 사랑에는 거리나 장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헤어졌을 때 운명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운명은 그들에게 혼자서 걸어야 하는 새로운 길을 강요하려 했다. 하지만 별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녀에게는 자매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하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달렸다. 생각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길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렸다. 그녀는 거리를 가로질러 밤의 어둠에 맞서고 추위와 피로를 무시하고 들리지 않고 단지 느껴지는 부름에 따랐다. 하나가 얼마나 멀리 있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어떤 장애물이 그녀 앞에 놓여 있든 상관없었다. 별이 알고 있던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하나를 찾아야 했다. 여전히 볼 수 없는 하나에게 매 시간, 시간의 모든 순간은 마치 시간이 그녀의 작은 몸에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치 세상이 이전보다 더 어두워진 것처럼 주변의 공허가 커져 숨쉬기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독의 차가움이 그녀의 피부에 스며들고 불안이 그녀를 갉아먹는 것을 느꼈다. 매 초는 영원과 같았다. 언니는 항상 그녀의 나침반이었고 기준점이었고 비록 아무것도 볼 수 없어도 결코 완전히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없이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다. 낯선 발소리, 말하지 않는 냄새, 그녀를 진정시키려는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별이 남긴 공간을 채울 수 없었다. 하나는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를 위로하려는 인간의 손길을 느꼈지만 그것들 중 어느 것도 별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중 어느 것도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별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것만 알았다. 하지만 그 후 무언가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것은 공기 중의 떨림이었고 인간들에게는 알아차릴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류가 몸을 통과한 것처럼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코는 주변의 냄새를 맡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조차도 모르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 주변의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림자처럼 커져온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는 그것을 느꼈다. 인간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목소리가 말하기 전에 그녀는 알았다. 익숙한 향기가 공기를 압도적으로 채우며 그녀의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뛸 정도로 강력한 안도의 물결을 가져왔다. 공기는 이전과 달랐고 따뜻하고 안전했다. 그것은 단지 냄새가 아니라 별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하나에게는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조용한 확신이었다. 그때까지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던 그녀의 심장은 이제 다른 리듬으로 마치 우주가 마침내 올바른 상태로 정렬된 것처럼 평온하고 자신감 있는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리고 볼 필요도, 들을 필요도, 소리를 듣거나 말해야 할 필요도 없이 하나는 알았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에 있었다. 아름다운 지고한 사랑.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개들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면 왜 인간들은 아직도 배울 것이 이렇게 많은 걸까? 왜 이렇게 많은 이별이 자존심이나 자아 때문에 빈 공허함이 지배하면 의미 없는 이유로 일어날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별과 하나처럼 서로를 사랑한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 상황, 편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지속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거리를 뛰어넘는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집이나 도시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속감을 주는 것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올 사람들이다. 별과 하나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유대, 어떤 거리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돌아온다는 확신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성심과 진정한 연결의 가치를 이해하고 세상에는 이런 결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단순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공유하는 간단한 제스처로 다른 사람들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게 하고 당신이 느낀 것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니 댓글 섹션에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정의하는 단어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재회라고 적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퍼뜨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생각한다면 화면에 다음 이야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을 줄 것이니 준비하세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